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내 집 마련 청진기 이제 세 번째인데요. 신축 빌라, 복층 빌라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질문백서 청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 답변, 저희 카페를 통해서 어떤 질문 답변이 올라왔는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진기로 제가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관점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핵심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답변 청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청진기란 빌라를 연구한 사람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올려줬던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의견과 좀 자세한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신축 빌라 불법 복층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고요. 답변은 불법 복층이라도 복층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질문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허가받지 않은 복층에 주거시설을 설계하면 불법이 된다는 것을 빌려서 와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불법으로 복층을 짓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라를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건물에 지을 수 있는 토지의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느냐 결정하는 비율인데요. 건물은 용적률에 맞게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때문에 가장 꼭대기 층은, 탑층은 다락방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다락방으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욕실이나 싱크대 등을 설치하고 또 방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준층보다 조금 더 얹어서 방을 하나 아니면 둘, 욕실, 화장실까지 구성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원하시는 수요가 계속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복층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법이지만 공급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복층은 장단점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간 활용이 좋고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에게 효율적인 보금자리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없나요? 한번 카페에서 답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점은 꼭대기층은 냉난방비가 다른 층에 비해 더 들어갑니다. 제가 실제로 복층에 한 7년 전에 살아서 한 5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지금 같은 여름 시절에 4층에 있다가 복층으로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올라가는 계단 타는 순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제가 느끼는 체감상의 온도는 한 10도 정도가량 그런 정도 차이까지 좀 느꼈고요. 그러니까 복층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냉난방을 쓰게 된다고 하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실제로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냉난방의 비가 다인층에 비해 조금 더 들어가고, 불법 주거 시설일 경우에는 나중에 발각되면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합법적이 아닌 불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놓은 복층의 경우 그에 따른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법이지만 저렴한 가격에 불법 복층을 매매해서 방 하나 더만 만들면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카페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진기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퍼포먼스 없이 그냥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진기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법 복층이 뭘까요?라는 거예요. 그냥 복층은 그러니까 등기가 있는 복층과 등기가 없는 복층부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이 뭐 3층, 4층이에요. 근데 3층에도 등기부등본이 있고 면적이 있고 4층도 있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집 두 개를 뚫어놓은 복층이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꼭대기 탑층이에요. 뭐 그 탑층이 4층일 경우 위에 옥상 부분을 펜트하우스처럼 짓는 것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불법이냐라는 거죠. 펜트하우스처럼 삼각형으로 집을 짓는 건 합법인데 그럼 이거를 다른 용도, 이거를 방의 용도가 아니고 주거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준, 지자체별로 기준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그 기준이 평균 층고, 삼각형의 끝에서 끝까지 평균 층고가 1m 80을 봅니다. 1m 80이고요. 보일러 시설, 안에 보일러 시설이 있다고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을 들어가고 화장실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펜트하우스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시설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방을 구획을 해서 문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통으로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불법 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불법을 지을까요?라는 거죠. 복층 빌라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데요. 뭐 저렴하게는 한 6천만 원 정도, 기준층이 금액이 만약 2억이다, 2억 정도? 너무 그건 큰 집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뭐 1억 5천이다, 그러면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1억 5천이다 봤을 때 한 6천 정도면 2억 천 정도면 6천만 원 정도인데 집에 펜트하우스가 하나 더 있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최대한 뭐 1억 정도까지 뭐 높긴 한데 뭐 우리 집이 2억인데 복층 살려 그러면 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통 집이 두 세대라는 까지는 아니지만 두 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세대 구별을 해서 왜냐면 우리 가족 부부와 부모님 아니면 우리 가족 부부가 밑에 살고 우리 애들이 또 위에 살고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지을까요라는 걸 보게 되면 일단은 가격이 복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천에서 1억 정도밖에 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층에는 또 로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테라스입니다. 복층을 펜트하우스 들어가서 문을 탁 창문을 딱 열고 딱 나가면 앞에 쫙 테라스가 어떤 데 되게 크게 펼쳐진 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는데 테라스에 딱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탑층에 또 복층이니까 거기서 쫙 보는 테라스 전경은 되게 현장별로 이쁘고 되게 멋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테라스를 이용하면서 또 조망권까지도 확보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계속 복층 빌라를 짓는데요. 그런데 다른 층보다도 복층 빌라가 수익성이 사실 상당히 더 좋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복층 빌라를 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다음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층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이 되면 특히 이제 민원 때문에 그럽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데요. 민원을 걸린다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구청에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걸려게 되면 만약에 우리 집이 한 동짜리 복층 빌라예요. 그러면 우리 집만 걸려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우리 집이 단지형이라고 보면 뭐 5동, 10동이면 만약에 우리 집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른 집도 다 찔러요. 걸리신 분이. 그래서 전체 세대가 다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안 걸려서 되는 게 아니라 단지형인 경우에는 다른 분이 걸렸을 때 다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이 있어서 더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 불법적인 시설을. 그런데 원상복구를 안 하게 된다고 하면 그 5년 동안의 이양강제금이 이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 평당 30에서 40만 원, 지자체별로 금액이 좀 다른데 대략적으로 3, 40만 원. 근데 우리 집 불법적인 요소가 뭐 5평이에요. 그러면 뭐 40만 원에 5평, 200만 원, 5년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나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기존에 이제 내가 이걸 모르고 계약했다 아니면 뭐 알고 계약했는데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라 나는 못 들었다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기존의 건축주와 실제 대립되는 관계로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 뭐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저층형 단지형 아파트
형태로 집을 짓는데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한신 슈더 테라스, 뭐 자이더 캐슬 이런 데 보면 복층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가 더 비싼데 1억에서 1억 이상 정도 비싼데 거기에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통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난방도 안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는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그거를 알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 난방을 넣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구성들을 불법적인 요소라도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에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조차도 안 되느냐라는 이유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요. 근본적으로 이 원인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건축주 입장에서 그 몇 가지 시설만 더해주면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설을 이렇게만 해놓고 팔게 되면 금액을 더 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계약이 잘 안 돼요. 매수자한테 뭐 난방 깔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화사질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좀 요청하시는데 이런 것들 안 된다고 하면 계약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고요. 또 뭐 공사한다는 거를 알려주고 뭐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워진다는 거죠. 집 사시는 분 입장에서 깔끔하게 처음부터 나 집 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다 되는 집을 원하지 이거 들어와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준공 이후에 뭐 해야 되고 이거 불법이니 뭐 하니까 일단 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시공이 계속 좀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불법이라도 모르고 진행을 한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인 요소를 모르고 내가 진행을 했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고요. 불법 빌라가 만약에 여러분 중 누군가 너무 좋아서 알면서도 내가 굳이 이거를 구매하겠다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이나 보상을 받고 해결책을 마련한 다음 진행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시고 꼼꼼히 검토하시고 꼼꼼히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해결책과 보장과 보상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행복한 내 집 마련 중요한 건 꼼꼼히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백서 청진기는요. 신축 빌라 계약한 집을 홍보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라는 내용입니다. 신축 빌라 계약한 집인데 갑자기 그쪽에 뭐 분양사무실에서 홍보용으로 보여줬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질문 백서 청진기 좀 기대해 주시고요. 신축 빌라에 관한 뭐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 질문 백서 청진기를 진행할 건데요. 그 내용 참조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